서울 종로구 낡은 건물 3층 차윤기 탐정사무소라고 쓰인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리고 있었어요. 45세 사설탐정 차윤기는 컴퓨터 앞에 앉아 온라인 포커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의뢰가 뜸해져서 사무실 임대료조차 밀리는 상황이었죠. 10년째 이 일을 하고 있지만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 적은 처음이었어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윤기는 황급히 게임창을 닫았습니다.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50대 중반 여성이 들어섰어요. 품위 있는 외모에 고급스러운 핸드백을 든 그녀는 분명히 돈이 있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윤기 탐정님이시죠? 여성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윤기는 의자를 바로 세우며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정수진이고요. 남편 때문에 왔어요. 정수진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기의 눈빛이 순간 예리해졌어요. 25년 결혼 생활을 해왔는데 최근 남편이 이상해요. 정수진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잘생긴 56세 중년 남성의 사진이었어요. 이분이 제 남편 강민호입니다. 중견기업 임원이죠. 정수진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며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상하셨나요? 윤기는 메모지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한 3개월 전부터요. 회사 일이 늦는다고 하면서 자주 밤늦게 들어와요. 정수진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향수 냄새가 나요. 제가 선물한 향수가 아닌 다른 향수 말이에요. 윤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불륜 조사는 그에게 일상이었습니다. 휴대폰도 비밀번호를 바꿨고 전화를 받을 때도 멀리 가서 받아요. 정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당할 줄은 몰랐어요. 윤기는 그동안 수많은 의뢰인들을 만나왔지만 정수진에게서는 뭔가 다른 기운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배신감을 넘어선 깊은 분노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조사 기간은 얼마나 잡으시겠어요? 윤기는 계약서를 꺼내며 물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기간은 상관없어요. 정수진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비용은 하루 15만 원이고 증거 수집비는 별도입니다. 윤기가 설명하자 정수진은 망설임 없이 현금 100만 원을 꺼냈어요. 일주일치 선불로 드릴게요. 부족하면 더 드릴 수 있어요. 정수진의 여유로운 모습에 윤기는 조금 놀랐습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비용 때문에 고민하곤 했거든요. 남편 회사 주소와 출퇴근 시간을 알려주시겠어요? 윤기는 의뢰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진은 차근차근 남편의 일상을 설명했어요. 강민호는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집을 나서서 오후 6시에 퇴근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밤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온다고 했어요. 주말에도 골프 모임이나 회사 일로 자주 나간다고 했습니다. 윤기는 강민호의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평범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유명한 분인가요? 윤기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니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정수진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윤기의 직감은 뭔가 더 복잡한 사연이 있을 것이라고 속삭였어요. 그렇다면 내일부터 미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윤기는 계약서에 서명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확실한 증거를 잡아주세요. 정수진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당부했어요. 혹시 조사 중에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윤기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정수진이 나간 후 윤기는 강민호의 사진을 다시 한번 유심히 봤어요.
분명히 어디선가 본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윤기는 인터넷을 켜고 강민호의 이름을 검색해 봤습니다. 중경건설회사 대우건설 상무라는 정보가 나왔어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기의 오랜 경험이 말하고 있었어요. 이번 사건은 단순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윤기는 강민호의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고급 아파트 단지였어요. 오전 8시 30분 정각 강민호가 현관에서 나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그의 모습은 평범한 직장인 그 자체였어요. 윤기는 조심스럽게 미행을 시작했습니다. 강민호는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어요. 회사까지의 경로도 정수진이 말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대우건설 본사에 도착한 강민호는 곧바로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윤기는 근처 카페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 강민호가 회사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집으로 가는 대신 다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윤기의 심장이 조금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강민호는 강남역 근처 고급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윤기는 창가 자리에서 강민호의 움직임을 관찰했어요. 10분 후 젊은 여성 한 명이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매우 아름다웠어요. 긴 생머리에 단정한 옷차림, 품이 있는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강민호가 반가운 듯 일어나서 그녀를 맞았어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니 확실히 특별한 사이인 것 같았습니다. 윤기는 몰래 카메라로 두 사람의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강민호와 젊은 여성은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때때로 여성이 눈물을 보이기도 했어요. 단순한 불륜 관계라기보다는 더 깊은 감정이 있어 보였습니다. 카페를 나온 두 사람은 근처 호텔로 향했어요. 윤기는 호텔 로비에서 그들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시간 후 두 사람이 함께 내려왔어요. 젊은 여성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그녀를 택시에 태운 후 자신도 집으로 향했어요. 윤기는 여성이 탄 택시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택시는 서초구 한 오피스텔 앞에서 멈췄어요. 여성이 내리는 모습을 보며 윤기는 그녀의 정체가 궁금해졌습니다. 이름이 뭔지, 어떤 관계인지, 왜 눈물을 흘렸는지 말이에요. 윤기는 오피스텔 경비실에 가서 슬쩍 물어봤습니다. 경비원에게 택배기사 행세를 하며 거주자 명단을 확인했어요. 젊은 여성의 이름은 윤서영 28세였습니다. 대우건설 직원이라는 정보도 함께 얻을 수 있었어요. 회사 동료와의 불륜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윤기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어요. 두 사람의 만남이 일반적인 불륜과는 달라 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윤서영이 보인 복잡한 감정 표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윤기는 사무실로 돌아와 그날의 조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시간과 장소 등 모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하지만 뭔가 더 파봐야 할 것 같은 직감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같은 패턴으로 미행을 계속했어요. 강민호와 윤서영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선 것 같았어요. 윤기는 윤서영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과거와 배경을 알아야 이 복잡한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윤서영의 프로필을 찾았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대우건설 입사 1년차 사원이었어요.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자 의외의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단순한 불륜일까요? 윤기의 탐정 본능이 더 큰 비밀의 존재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영에 대한 조사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차윤기는 며칠째 인터넷을 뒤지며 그녀의 과거를 추적하고 있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성적 우수, 특별한 문제 없는 모범생. 하지만 대학 졸업 후 1년간의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1년 동안 윤서영이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 없었어요. 윤기는 대학교 동기들을 수소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대학 동문회 명단을 구해서 몇 명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취업상담 업체에서 일하는 차윤기라고 합니다. 윤기는 능숙하게 거짓 신분을 댔습니다. 윤서영이라는 학생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상대방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 서영이요. 그 친구 졸업하고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어요. 동문회 모임에도 한 번도 안 나왔고요. 윤기의 관심이 더욱 집중됩니다. 혹시 졸업 전에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상대방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남자친구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재벌집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사고로 죽었거든요. 윤기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남자친구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김태준이라고 태준그룹 2세였어요. 상대방의 대답에 윤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태준그룹은 5년 전 대형 건설 사고로 망한 회사였거든요. 그리고 그 사고와 관련된 회사가 바로 대우건설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윤기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때 서영이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상대방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태준이와 결혼 약속까지 했었는데 갑자기 사고가 났거든요. 건물 붕괴 사고였는데 태준이가 현장 시찰 중에 변을 당했어요. 윤기는 급히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서영이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상대방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밝고 활발했는데 조용하고 차갑게 변했어요. 윤기는 전화를 끊고 즉시 5년 전 태준그룹 건설 사고를 검색했습니다. 2019년 12월 태준그룹이 시공한 대형 쇼핑몰이 붕괴되었어요. 공사 부실로 인한 참사였고 김태준을 포함해 7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의 하청업체가 바로 대우건설이었습니다. 강민호는 당시 대우건설 부장으로 현장 관리를 담당했었어요. 윤기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영이 대우건설에 입사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분명 복수를 위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왜 강민호를 타겟으로 정했을까요? 윤기는 당시 사고 관련 자료를 더 자세히 뒤져봤습니다. 법원 판결문, 언론 보도, 국정감사 자료까지 모두 찾아봤어요.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강민호가 사고 직전에 부실 공사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증언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증언은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갑자기 증언을 번복했기 때문이었어요. 윤기는 그 증인이 누구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대우건설 현장 소장이었던 박철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박철민은 재판 직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우연치고는 의심스러웠어요. 윤기는 이제 윤서영의 진짜 목적을 알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연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민호를 통해 그 진실에 접근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단순히 진실만 원하는 걸까요? 윤기는 다시 강민호와 윤서영의 만남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에서 그들의 대화를 들어봤어요.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윤기는 옆 테이블에 앉아서 몰래 들었어요. 태준이 형이 정말 그날 현장에 있었나요? 윤서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서영아, 나도 그날 일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지만 내가 원하는 답을 줄 수가 없어. 윤서영이 갑자기 소리를 높였습니다. 5년 전 그날 분명 뭔가 있었잖아요. 왜 태준이 형만 현장에 있었는지,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피했는지. 강민호가 주위를 둘러보며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어요.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하면 안 돼. 윤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어디서 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녀야 해요? 강민호는 고민하는 듯 잠시 침묵했어요. 다음 주 금요일 우리 별장으로 와. 거기서 모든 걸 얘기해 줄게. 윤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모든 걸 말해 주실 거죠? 강민호는 무거운 표정으로 약속했어요. 윤기는 이제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했습니다. 윤서영은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강민호도 그 진실을 숨기고 있는 게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윤기는 아직도 의문이 많았어요. 정수진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단순한 불륜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윤기는 정수진에게 중간 보고를 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얘기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진실은 때로는 더 큰 상처를 주기도 하니까요. 다음 날 정수진이 직접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정수진은 조급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남편분이 정말 다른 여성과 만나고 계십니다. 윤기는 사진들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회사 후배인 윤서영이라는 28세 여성이에요. 정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윤서영이라고요? 정수진의 목소리에 뭔가 이상한 떨림이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윤기는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하지만 정수진의 반응은 거짓말하는 사람의 그것이었어요. 윤기의 탐정 본능이 강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진도 이 복잡한 관계의 일부인 것 같았어요. 더 조사해서 확실한 증거를 잡아주세요. 정수진은 추가 비용으로 또 100만 원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당부했어요. 그 여자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어떤 사람인지, 어떤 목적으로 제 남편에게 접근했는지. 윤기는 정수진이 나간 후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 사건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5년 전 사고와 연결된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과연 정수진은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윤서영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윤기는 다음 주 금요일 강민호의 별장에서 벌어질 대화를 엿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윤기는 강민호의 별장이 있는 경기도 가평으로 향했습니다. 산속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고급 별장이었어요. 윤기는 별장 주변 숲에 숨어서 강민호와 윤서영의 만남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7시 강민호가 먼저 도착했어요. 30분 후 윤서영도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윤기는 별장 뒤편으로 돌아가서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을 관찰했어요. 거실에 앉은 두 사람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강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영아, 5년 전 그날 일을 정말 알고 싶어. 윤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이 형의 죽음이 정말 사고였는지 알고 싶어요. 강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날 나는 현장에 있지 않았어. 윤서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분명 현장 관리 책임자였잖아요. 강민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모든 걸 조종했어.
윤기는 길을 더 가까이 대고 집중했습니다. 태중그룹 붕괴 사고는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 강민호의 충격적인 고백이 시작되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부실 공사를 유도했고 김태준이 현장에 오는 날을 노렸어. 윤서영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누가 왜 그런 짓을? 강민호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태중그룹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리고 김태준의 죽음은 그 계획의 일부였어. 윤서영이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도 안 돼요. 태준이 형이 왜 그런 일에 휘말려야 했어요? 강민호가 윤서영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김태준은 아버지 회사의 부정을 고발하려고 했어. 그래서 그들이 김태준을 제거하기로 한 거야. 윤기는 이 대화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치밀한 살인 계획이었다는 말이었어요. 그럼 누가 그런 일을 계획했어요? 윤서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민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정수진이야. 윤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수진이라고. 내 의뢰인 정수진 말인가요? 내 어머니가 모든 걸 계획했어. 강민호의 말에 윤서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엄마가 왜 그런 일을. 윤서영아, 넌 정수진의 딸이야. 강민호의 폭탄 선언에 윤기는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정수진과 윤서영이 모녀 관계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수진이 5년 전 사고의 배우라는 것까지. 하지만 왜 엄마가 태준이 형을 죽이려고 했어요? 윤서영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내 어머니와 김태준의 아버지는 오래된 원수 사이였어. 강민호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태중그룹 회장이 정수진의 아버지 회사를 파산시켰어. 그때 정수진의 아버지는 자살했고 정수진은 복수를 다짐했던 거야. 윤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제가 태준이 형과 만난 것도 모든 게 내 어머니의 계획이었어. 강민호의 말에 윤서영이 절규했습니다. 안 돼요.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강민호는 계속 진실을 폭로했어요. 정수진은 너를 이용해서 김태준에게 접근하게 했어. 그리고 김태준이 널 사랑하게 만든 다음 그를 죽인 거야. 윤서영이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태준이 형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네요. 아니야, 넌 그냥 이용당한 거야. 강민호가 윤서영을 위로하려 했어요. 하지만 윤서영은 강민호를 밀어냈습니다. 그럼 당신은 왜 그 일에 휘말렸어요? 나는 정수진에게 협박을 당했어. 강민호가 고백했습니다. 내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했거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장 조작에 가담했어. 윤기는 이 모든 진실을 들으며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정수진이 자신의 딸을 이용해서 복수를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강민호는 협박에 못 이겨 가담한 피해자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윤서영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증거를 모아서 경찰에 신고해야 해. 강민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수진은 모든 증거를 없앴을 거야. 그리고 우리만 위험해질 뿐이야. 윤서영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엄마와 대결하겠어요. 안 돼, 너무 위험해. 강민호가 만류했지만 윤서영은 이미 결심한 것 같았어요. 5년 동안 속아서 살았는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윤서영은 별장을 나가 버렸습니다. 강민호도 급히 뒤따라 나갔어요. 윤기는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서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정수진이 자신에게 남편 조사를 의뢰한 것도 계획의 일부였을 것입니다.
아마 강민호와 윤서영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그들을 제거할 생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윤기는 급히 차에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윤서영이 정수진과 대결하기 전에 막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것 같았어요. 윤서영의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정수진도 연락이 안 되었습니다. 윤기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윤기는 밤새 정수진과 윤서영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윤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수진이었어요. 탐정님,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정수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윤기는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집에 있어요. 빨리 와주실 수 있나요? 윤기는 정수진의 집으로 급히 향했습니다. 대치동 고급 아파트에 도착한 윤기는 정수진의 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자 정수진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의 우아한 모습과는 달리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정수진이 윤기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거실 소파에는 윤서영이 앉아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는 것으로 보아 밤새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윤기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어요. 이분이 누구시죠? 제 딸이에요. 정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윤기는 놀란 척 연기를 했어요. 따님이세요? 그럼 혹시? 네, 제 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여자가 제 딸입니다. 정수진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윤서영은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윤기는 계속 모르는 척하며 물었어요. 그것도 탐정님이 조사해 주셨으면 해요. 정수진이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제 딸이 왜 제 남편에게 접근했는지 알아봐 주세요. 윤기는 정수진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려고 했어요. 혹시 따님께 직접 물어보시는 게, 이 아이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정수진이 윤서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젯밤부터 계속 울기만 하고. 윤서영이 고개를 들어 윤기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절망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윤기는 윤서영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혹시 무슨 사연이 있으신가요? 윤서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5년 전에 죽은 남자친구 때문이에요. 정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남자친구가 누구였는데요? 윤기는 이미 알고 있지만 계속 물었어요. 김태준이에요. 태준그룹 2세였어요. 윤기는 정수진의 반응을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정수진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어요. 그래서 제 남편에게 접근한 건가요? 윤서영이 정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모든 걸 계획했잖아요. 정수진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뭘 계획했다는 거니? 태준이 형을 죽인 것도 저를 이용한 것도 다 엄마 계획이었잖아요. 윤서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윤기는 이제 연기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정수진 씨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정수진이 윤기를 날카롭게 바라봤어요. 뭘 안다는 거죠? 5년 전 태준그룹 붕괴 사고의 진실을 말이에요. 윤기의 말에 정수진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고의 배우라는 것도요. 정수진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그 웃음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역시 유능한 탐정이시네요. 정수진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어쩔 건가요?
윤기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죠. 정수진이 서재에서 뭔가를 가져왔어요. 권총이었습니다. 윤서영이 비명을 질렀어요.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진실이 뭐가 중요해? 정수진이 권총을 윤기에게 겨누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복수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윤기는 침착하게 대응하려고 했어요.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정수진이 비웃었습니다. 해결해 줬어요. 태중그룹은 망했고 김태준은 죽었어요. 윤서영이 정수진에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해요. 더 이상 누구도 다치게 하지 마요. 정수진이 윤서영을 밀어냈어요. 넌 내 복수의 도구였을 뿐이야. 윤서영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습니다. 그럼 저에 대한 사랑도 가짜였어요. 정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윤기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윤서영의 안전이 가장 중요했어요. 정수진 씨 따님은 죄가 없잖아요. 내 딸이지만 김태준을 사랑했어. 정수진의 목소리에 광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배신이야. 윤기는 정수진의 정신 상태가 위험한 수준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20년간의 복수심이 그녀를 완전히 변화시킨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윤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당신들 둘 다 없애야겠어요. 정수진이 권총의 안전장치를 풀었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은 위험하니까요. 윤서영이 울면서 애원했어요. 엄마 제발요. 더 이상은 안 돼요. 하지만 정수진의 눈빛은 이미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20년간 품어온 복수심이 그녀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어요. 윤기는 순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수진의 주의를 분산시켜야 했어요. 정수진 씨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윤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왜 하필 저를 고용했나요? 정수진이 잠시 멈칫했어요. 다른 탐정도 많았을 텐데요. 정수진이 씩 웃었습니다. 당신이 10년 전 우리 아버지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이잖아요. 윤기는 깜짝 놀랐어요. 설마 그때 그 사건이 내 아버지가 자살했을 때 수사를 담당했던 차윤기 형사. 정수진의 목소리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단순 자살로 처리했잖아요. 윤기는 그제서야 기억났어요. 20년 전 한 중소기업 사장이 회사 파산 후 자살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윤기는 신참 형사였고 선배들이 단순 자살로 결론 지었어요. 그래서 당신도 제 복수 대상이에요. 정수진이 권총을 더 바짝 겨누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해준 다음 죽이려고 했던 거죠. 윤기는 이제 정수진의 완전한 계획을 이해했어요. 자신도 처음부터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정수진이 잠시 당황했습니다. 누구지? 다시 초인종이 연거푸 울렸어요. 윤기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정수진이 문 쪽을 돌아보는 순간 윤기가 달려들었어요. 두 사람은 권총을 놓고 격투를 벌였습니다. 윤서영이 비명을 지르며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어요. 쿵. 윤기와 정수진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권총이 멀리 날아갔습니다. 윤기는 정수진을 제압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정수진도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강민호가 들어왔어요. 서영아 괜찮아. 강민호가 상황을 파악하고 윤기를 도와 정수진을 제압했습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정수진은 수갑을 찬 채로 연행되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녀는 자신의 복수가 정당했다고 주장했어요. 윤기와 윤서영, 강민호는 경찰서에서 진술을 해야 했습니다. 5년 전 태중그룹 사건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어요. 정수진이 구속된 지 일주일 후 윤기는 윤서영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만나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윤서영의 목소리는 많이 차분해져 있었어요. 강남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윤서영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탐정님께 감사드려요. 윤서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주셔서요. 윤기는 그녀가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윤서영이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탐정님께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윤기는 궁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임신했어요. 윤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강민호 씨 아이인가요? 윤서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아이예요. 윤기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누구이? 제 진짜 연인이에요. 윤서영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민호 상무님과는 처음부터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윤기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호텔에 같이 들어간 건 단순히 대화하러 간 거였어요. 윤서영의 말에 윤기는 자신의 추측이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2년 전부터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어요. 윤서영이 휴대폰에서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잘생긴 30대 초반 남성의 사진이었습니다. 이름은 박준호고 기자예요. 윤기는 이 새로운 정보에 당황했어요. 그럼 강민호 씨와의 관계는 태준이 형 사건의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였어요. 윤서영이 설명했습니다. 준호 오빠가 5년 전 사건을 취재하다가 의혹을 발견했거든요. 윤기는 이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박준호 씨가 당신을 대우건설에 취직시킨 건가요? 네, 내부 정보를 얻기 위해서요. 윤서영의 고백이 계속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사 소재를 위한 거였어요. 하지만 조사하면서 태준이 형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윤기는 박준호라는 인물이 궁금해졌어요. 그 기자분도 이번 일을 알고 있나요? 네,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윤서영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도 협조하고 있어요. 윤기는 이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당신의 임신은? 준호 오빠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윤서영의 얼굴에 처음으로 밝은 표정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요. 윤기는 그녀의 결정을 응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강민호 씨는 이 사실을 아세요? 네, 어제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윤서영이 대답했습니다. 상무님도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계세요. 윤기는 강민호의 상황도 걱정됐어요. 강민호 씨 부인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아직 모르세요. 윤서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무님이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하고 계세요. 윤기는 이 복잡한 상황이 어떻게 정리될지 궁금했어요. 정수진의 계획으로 시작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었어요. 강민호의 가정, 윤서영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5년 전 사건의 후속 처리. 탐정님 정말 감사해요. 윤서영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탐정님이 아니었다면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거예요. 윤기는 뿌듯했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실은 때로는 상처를 주지만 결국은 치유의 시작이 되기도 해요. 윤서영과 헤어진 후 윤기는 강민호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다음 날 강민호가 윤기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탐정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민호의 얼굴에는 피로와 안도감이 동시에 나타나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윤기가 물었습니다. 아내에게 모든 걸 털어놓으려고 해요. 강민호가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비록 협박에 못 이겨 한 일이지만 잘못은 잘못이니까요. 윤기는 강민호의 용기를 존경했어요. 부인이 이해해 주실 거예요. 강민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이 무너질 수도 있지만 더 이상 거짓말은 할 수 없어요. 윤기는 강민호도 이번 일의 피해자라고 생각했어요. 정수진의 복수에 휘말린 불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일은 어떻게 되나요? 5년 전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저도 책임을 져야죠. 강민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직서를 낼 생각이에요. 윤기는 강민호의 앞날이 걱정됐어요. 하지만 그는 이미 각오를 한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세요. 윤기가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네, 이제라도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강민호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탐정님 덕분에 진실의 무게를 깨달았어요. 강민호가 나간 후 윤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말 복잡했지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복수는 새로운 희생자만 만들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아프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하지만 윤기는 아직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수진이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었을까요? 5년 전 사건에는 분명 더 큰 배우가 있을 것 같았어요. 윤기는 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강민호가 부인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한 지 3일 후 그의 부인 이미경이 윤기를 찾아왔습니다. 40대 후반의 우아한 여성이었어요. 탐정님이시죠? 이미경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남편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어요. 윤기는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궁금했어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이미경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하지만 남편이 거짓말하지 않고 모든 걸 말해줘서 다행이에요. 윤기는 이미경의 현명함에 감탄했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이미경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협박당했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죽었잖아요. 윤기는 이미경의 복잡한 심정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도 피해자였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라도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윤기는 이미경의 관대함에 놀랐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미경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복수나 원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잖아요. 정수진 씨를 보니 더욱 확신하게 됐어요. 윤기는 이미경의 지혜로운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려고요. 이미경이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포기하기에는 25년이 너무 아까워요. 윤기는 이미경의 용기에 감동했어요.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감사해요, 탐정님. 이미경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갖게 해주셔서요. 이미경이 나간 후 윤기는 이번 사건의 모든 당사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박준호라는 기자로부터였어요. 탐정님 만나서 얘기할 게 있어요. 박준호의 목소리는 급박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정수진에 대해서 추가로 알아낸 게 있어요. 윤기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다음 날 박준호와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어요. 윤서영이 사랑할 만한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탐정님, 정수진이 계획한 게 이것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박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정수진이 20년 동안 복수 계획을 세웠다면 김태준만 표적이 아닐 거예요. 박준호의 말에 윤기는 긴장했어요. 태준그룹 붕괴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도 위험할 수 있어요. 박준호가 자료들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당시 태준그룹과 경쟁 관계에 있던 회사들, 붕괴 사고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들. 윤기는 자신도 그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정수진이 자신을 고용한 것도 복수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더 조사해 봐야겠어요. 윤기가 말했습니다. 저도 도와드릴게요. 박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서영이를 위해서라도 정수진의 모든 계획을 밝혀내야 해요. 두 사람은 함께 정수진의 과거 20년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정수진은 20년 동안 체계적으로 복수를 준비해 왔어요. 김태준의 죽음은 그 계획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태준그룹 회장도 1년 전에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관 중 2명도 각각 다른 사고로 죽었습니다. 모두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의심스러웠어요. 정수진은 20년 동안 완벽한 복수 시나리오를 실행해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윤기도 그 명단에 있었던 거죠. 만약 윤기가 이번 사건을 맡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정수진은 다른 방법으로 윤기에게 접근했을 거예요. 박준호와 함께 조사한 결과 정수진의 계획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습니다. 윤기가 마지막 표적이었던 것 같았어요. 우리가 더 늦었다면 큰일 날 뻔했네요.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정수진의 집요함이 소름 끼쳐요. 윤기도 동감했어요. 20년간의 복수심이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정수진이 혼자서 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박준호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분명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금도 그렇고 정보력도 그렇고. 두 사람은 정수진의 재정 상황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수진이 지난 20년 동안 정기적으로 거액을 받아오고 있었어요. 출처를 추적해보니 여러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서 들어온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출처는 알 수 없었어요. 누군가 매우 교묘하게 자금을 지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탐정님, 이거 보세요. 박준호가 흥미로운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정수진이 받은 돈의 패턴이 태준그룹 관련 사건들과 일치해요. 윤기가 자료를 살펴봤어요. 정말 그렇네요. 김태준이 죽은 후 일주일 만에 큰 돈이 들어왔고 태준그룹 회장이 죽은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군가 정수진의 복수를 후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정수진도 이용당한 건가요? 박준호가 물었습니다. 가능성이 높아요. 윤기가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정수진의 복수심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더 깊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정수진의 진짜 후원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윤기는 이 사건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윤기와 박준호는 며칠 더 조사한 결과 놀라운 진실을 발견했어요. 정수진에게 자금을 지원한 진짜 배우는 현재 건설업계 1위 기업인 한성건설이었습니다. 한성건설의 회장 이정호는 20년 전 태중그룹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사람이었어요. 설마 한성건설 회장이 정수진을 후원했다는 건가요? 박준호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증거는 확실해요. 윤기가 은행 거래 내역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를 3단계나 거쳐서 돈을 보냈지만 결국 한성건설로 기결되더라고요. 박준호는 더 깊이 조사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성건설 부사장 이민우가 과거에 정수진과 연인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이정호 회장이 정수진의 복수심을 이용해서 태중그룹을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수진은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박준호가 물었습니다. 직접 정수진을 만나봐야겠어요. 윤기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려줘야죠. 구치소에서 정수진을 만난 윤기는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이정호 회장이 당신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정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정수진이 부정했지만 윤기는 증거를 보여주었어요. 은행 거래 내역, 이민호와의 관계, 한성건설의 이익 등 모든 증거가 정수진이 이용당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20년 동안 내가 이용당했다는 거예요. 정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 복수심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 거예요. 윤기는 정수진을 안타깝게 바라봤어요. 그녀도 어떤 면에서는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해요. 윤기가 말했습니다. 이정호 회장의 실체를 폭로해야죠. 정수진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내가 저지른 죄는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더 큰 악을 막을 수는 있어요. 윤기의 설득에 정수진이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알겠어요. 모든 걸 털어놓겠어요. 하지만 이정호 회장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수진의 자백 소식을 들은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을 이용해서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윤기와 박준호에게 위협도 가했어요. 어느 날 밤 윤기의 사무실에 정체불명의 남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차탐정 더 이상 파헤치지 마시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협박했어요. 당신에게도 좋지 않을 거요. 하지만 윤기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요. 그 순간 박준호가 경찰과 함께 나타났어요.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해둔 상태였습니다. 협박범들은 체포되었고 이정호 회장의 범죄 조직이 드러났어요.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한성건설의 비리가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20년 동안 이들이 경쟁사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한 수법들이 밝혀졌어요. 정수진처럼 개인적인 원한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서 뒤에서 조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태중그룹 외에도 수많은 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무너졌던 것이 확인됐어요. 결국 경찰이 한성건설을 압수수색하면서 결정적인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컴퓨터에서 정수진과의 모든 거래 내역이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경쟁사들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서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이정호 회장과 이민우는 결국 구속되었어요. 법정에서 이정호 회장은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우는 달랐어요.
그는 끝까지 정수진을 사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치소 면회실에서 마지막 만남이 있었어요. 정수진은 그런 이민우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이용한 거잖아요. 이민우가 절규했어요. 정말 사랑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었어요. 정수진이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게 사랑인가요? 그럼 아버지가 시키지 않았다면 나와 함께 했을 건가요? 이민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20년간 자신을 이용한 사람에게 느끼는 배신감과 허무함. 정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어요. 더 이상 복수에 매달릴 이유도 없었습니다. 윤기는 이 모든 사건이 마침내 끝나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더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정한 화해와 용서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모든 사건이 정리된 지 한 달 후 윤기는 윤서영과 박준호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작은 규모의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윤서영은 임신 5개월의 몸으로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탐정님 정말 감사해요. 윤서영이 윤기에게 인사했습니다. 탐정님이 아니었다면 이런 날이 올 수 있었을까요? 윤기는 그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행복하세요. 박준호도 윤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탐정님 덕분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서영이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혼식에는 강민호와 이미경 부부도 참석했어요. 그들은 지난 시간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강민호는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건축사무소를 차렸어요. 이제는 정직하게 일하며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탐정님, 저희도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어요. 이미경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어요. 윤기는 이들 부부의 성숙한 모습에 감동했어요. 위기를 통해 더 강해진 관계였습니다. 결혼식 후 피로연에서 윤기는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성장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윤서영이 윤기에게 조용히 다가왔어요. 탐정님, 엄마를 면회 가보셨어요? 윤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주에 다녀왔어요. 정수진의 상태는 어떤가요? 많이 변하셨어요. 윤기가 대답했습니다. 20년간의 복수심에서 벗어나니 오히려 평안해 보이시더라고요. 윤서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곧 면회를 가볼 생각이에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요. 윤기는 윤서영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어머니도 당신을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정수진은 구치소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딸을 이용한 것에 대해 깊이 후회하고 있었어요. 윤서영이 면회를 간다면 두 모녀가 진정한 화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탐정님은 이제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윤서영이 궁금해했어요. 이 사건으로 유명해지셨잖아요. 윤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평범한 탐정 일을 계속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더 신중하게 사건을 맡을 것 같아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웠거든요. 윤서영이 고마운 표정을 지었어요. 탐정님 같은 분이 있어서 세상이 조금 더 안전한 것 같아요. 윤기는 그녀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윤기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어요. 단순한 불륜 조사로 시작된 일이 20년에 걸친 복수국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지만 결국은 모두가 진실과 마주할 수 있었어요.
정수진은 자신이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서영은 어머니의 조종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행복을 찾았어요. 강민호와 이미경은 위기를 통해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진짜 악력이었던 이정호 회장과 이민우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윤기는 이번 사건을 통해 탐정으로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실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진실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용기 있는 진실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사무실에 도착한 윤기는 책상 위에 놓인 신문을 봤어요. 20년 복수극의 전말 밝혀져. 건설업계 거물 구속. 박준호가 쓴 기사였습니다. 모든 진실이 세상에 공개되면서 건설업계에 큰 파장이 일고 있었어요. 윤기는 다시 한번 진실의 힘을 느꼈습니다. 숨겨진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이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든다는 것을. 며칠 후 윤기에게 새로운 의뢰가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숨겨진 동기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봤어요. 이번 사건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탐정 윤기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는 단순히 진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이 가져올 결과까지 생각하는 더 성숙한 탐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윤서영이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윤기도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진실이라는 뜻의 진우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가 거짓과 속임수 없는 세상에서 자라기를 바라며. 정수진도 출산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손자를 보고 싶다며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지내고 있었어요. 윤서영도 약속대로 정수진을 면회했습니다. 어머니와 딸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서영아 미안해. 정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이용한 걸 용서해 줄 수 있니? 윤서영이 정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도 피해자였잖아요. 이제 새로 시작해요. 두 모녀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20년간의 복수와 증오가 마침내 용서와 사랑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강민호와 이미경 부부는 작은 건축 사무소를 함께 운영하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그들의 관계는 예전보다 훨씬 돈독해졌어요. 당신 이번 설계는 어떻게 생각해? 이미경이 남편의 일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전혀 관심 없던 일이었어요. 좋네요. 역시 당신 눈이 정확해. 강민호도 아내의 의견을 진심으로 존중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루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 노을처럼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정수진도 감옥에서 진정한 참회를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었어요. 윤서영과 박준호는 아들 진우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강민호와 이미경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며 제2의 신혼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윤기 자신도 이번 사건을 통해 탐정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한 단계 성장했습니다. 늦은 꽃이라는 제목처럼 때로는 늦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꽃을 피운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의 꽃은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사한다는 것을. 윤기는 이 모든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며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또 다른 진실을 찾아 나서는 새로운 하루를. 그리고 그 진실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라는 믿음과 함께. 윤기의 사무실 창가에 놓인 화분에서 작은 꽃 한 송이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아름다운 그 꽃처럼 진실은 언제나 적절한 때에 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1년 후 이정호 회장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민우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어요. 정수진은 5년형을 받았지만 모범수로 지내면서 3년 만에 가석방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윤기는 때때로 정수진을 면회했어요. 그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탐정님 정말 감사해요. 정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진실을 알려주셔서요. 그 진실이 아팠지만 결국 저를 자유롭게 해주었어요. 윤기는 그녀의 변화에 놀랐어요. 이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출소하면 사회봉사를 하고 싶어요. 정수진이 말했습니다. 저처럼 복수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윤기는 정수진의 각오가 진심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분명 좋은 일을 하실 거예요. 탐정 차윤기의 또 다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찾아 나서는 그의 여정에서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진실들이 또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까요? 윤기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진실의 탐정으로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서.